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초연구자로서 한약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허이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는 규모를 잘 모르고 이제 소규모로 멘토링을 한다고만 생각을 해서 좀 제 개인적인 경험이랑 이야기 위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한의학에서 어떤 분야가 기초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왔었는데요. 사실 그 질문에서 조금 바꿔서 얘기를 드리자면 모든 분야에서 기초 연구는 필요한데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의학은 이전에 있었던 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효능과 주치 등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간 동안 임상 연구로서 효능이 입증이 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원리가 있고 저희는 6년 동안 그 원리를 배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는 그런 한의학에 대한 언어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언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다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언어로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해석의 과정에서 임상 연구도 필요하지만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초 연구에서도 좀 사실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실험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 비임상 연구가 있고 그리고 임상 연구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임상에서 나오는 시료들 예를 들면 혈액이라든지 조직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에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최근에는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다 이제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기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꼭 그렇게 웹랩으로 연구를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나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은 실용의학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갔을 때 가장 많은 성과로 보이는 것들은 임상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약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약 소재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을 한다든지 천연물 의약품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이런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지금 기초연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이 기초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한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해당 연구가 나름 되게 그때 크게 보고는 되었었는데 좀 연도는 됐지만 간략하게 개념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방제학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군신자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런 관계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좀 크게 보고 연구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해당 연구는 카이스트에서 진행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의학에서도 이러한 연구, 좋은 양질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군신자사라고 하는 개념은 처방 안에서 군약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이제 신좌사의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는 한약들이 서로 조합을 통해서 기능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군약에 소속이 되어 있는 본초 안에 있는 성분이 신약에 구성이 되어 있는 본초 약물의 성분과 서로 이제 컴플리멘터리 이펙트를 가지게 되면서 시너지 이펙트를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리스트업을 해보면 서로 이런 관계도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군신자사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는 잘 못하지만 이런 연구 논문의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는 게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런 연구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임상을 하시게 되고 더 나중에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다고 했을 때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기초 연구의 필요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연구를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되게 간단했는데, 저는 한의대를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그냥 과학자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과에서 이제 원래 수학을 좋아했었고, 어디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한의대에 들어왔고, 한의대에 와서 제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또 한의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의학에 대한 좀 애정도 생기고, 여기서 제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한약의 효능을 사람들이 한약이 뭐 어디에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효과는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과학도 사실 되게 막연하게 연구를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원래 좀 이런 뇌신경 쪽에 관심이 좀 있었어서 한약이 이제 뇌신경의 관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의학에서의 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환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현재 퇴행성 뇌질환의 한약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확대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예시를 좀 가지고 오려고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는 억간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해당 소재는 7가지의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간신음 부족으로 생기는 이제 간품 내동에 의해서 운동장애가 발생이 되는 거를 억간산을 통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억간산이 이런 뇌신경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했던 거는 기초 실험실에 있기 때문에 세포와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해서 실제로 억간산의 효능을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 연구를 통해서 이제 NRF2라는 인자를 매개로 하는 억간산의 신경세포 보호 효능을 입증을 하였고, 그리고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시스템 바이올로직적인 기법을 통해서, 지금 저기 그림이 좀 깨져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억간산이 생체 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사 경로를 통해서 대사 산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앞서서 보여드렸던 거는 억간산의 효능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증을 했던 연구였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의 또 토픽은, 옛날에는 저희가 양약이란 싱글 컴파운드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특히 한국에서는 이원화된 의료 체계 때문에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2가지의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양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한약 먹지 마세요. 한약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이 약 먹을 동안에 한약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양약에서 쓰이고 있는 약물과 한약이 이제 생체 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억간산이라는 소재가 퇴행성 뇌질환에 작용하는 약물과 병용 시에 어떤 양상을 이제 띠는지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같이 병용 투여를 진행을 했을 때 서로의 효과는 서로 유지를 한 채 양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능까지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해당 연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한약이 어떻게 더 쓰일 수 있는지 적응증에 대한 확장 연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지금 단순하게는 한약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임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임상에서 이제 좀 뭔가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효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대 사회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한 가지는 제가 계속 기초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약이 효과는 있는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의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또 오늘 한 가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장내 미생물이 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내 미생물이 정말 핫한 탑픽 중에 하나인데 유산균 먹으면 몸이 되게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장에서의 변화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한약은 장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장에서 한약이 작용을 하는 효과가 뇌에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지금 현재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기초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한약까지의 적용으로 좀 확장성을 가지고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금까지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예시를 말씀을 드렸고, 이 연구자로서 제가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단순한 이유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학위 과정 동안에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을 배우고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연구자로서 이제 가설을 세우는 법을 배우고 연구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학위 과정을 하고 보니까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고 지금 현재 포스닥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교수로 지금 학교에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남을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위치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학교에 남는다는 건데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 남게 되면 남는 거는 이제 준비된 자들만이 이제 운이 좋았을 때 남게 되고 사실은 조금 더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한의학연구원까지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한의사로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뭐 침치료든 한약이든 추나든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결과가 이제 한의학의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론이 나오면은 한의학 연구가 되는 거고 그 전에서 실험 구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부분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신자사에 대한 연구도 카이스트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따라서 다른 일반 연구소에서도 충분히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제약 산업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천연물이라는 소재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매력적으로 떠오르는 소재가 되면서 이제 한의사 출신으로서 바이오 기업에 지금 취업이 돼 있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회사나 또 이제 실제로 개발 쪽으로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 그리고 이런 기초 연구를 하게 되면 한의사로서 기초 연구자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털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을 평가를 하는 곳에서도 이제 메리트를 갖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박사과정까지 수련을 다 끝내고 나면 본인이 이제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갖게 됐을 때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런 이제 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은 많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사실 기초 연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번에서 사실 저만 기초 연구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다 임상으로 가게 됐는데
기초연구로 들어갔을 때 한의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한의사로서 본인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임상 연구자로서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연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임상을 바라봤을 때 관점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또 이제 남게 돼서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비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로서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본인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연구 계획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가설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구자로서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한의사로서 기초연구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기초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에서 박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한의학 박사로 해외로도 박사를 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해외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제 연구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선택사항지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와서 강연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기초연구를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오픈마인드이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한의학 전공자로서의 강점도 있지만 분명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제 공동 연구를 정말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면 연구를 하실 때 많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임상에 적용을 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임상에 본인이 조금 더 이제 환자에게 1대1로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임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이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임상에 반영이 됐을 때 이제 또 보람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